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름답고 건강한 치아를 책임지고 있는 강남 임플란트 TV 김유경 원장입니다. 임플란트 치료는 연간 50만 건 이상의 수술이 진행될 만큼 이제 대중화되고 보편화된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아는 음식의 섭취, 발음, 그리고 신미성에 영향을 주는 인체의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서 치아 자체는 자가 회복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치아를 상실했을 경우에는 기존 치아의 형태와 기능을 재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임플란트 치료를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치아를 상실하거나 발치하게 되었을 때 이 부위를 장기간 방치하게 되면 인접한 치아나 대합되는 치아가 이동하게 되어서 정상적인 교합을 형성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 전체적인 구강 구조가 변하게 되거나 구강 건강의 유지에도 악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금니는 우리가 식사를 하는데 주요하게 사용하는 부위인데 이곳이 상실되었을 경우에는 음식 자체를 먹기가 어려워지고 입안의 전체적인 교합이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임플란트 치료를 통해서 그것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발치 후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금니를 상실하고 나서 장기적으로 방치해둔 경우에는 좋지 않은 경우가 여러 가지 방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작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인접한 치아가 움직이거나 치조골도 점점 흡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로는 발치된 부위 후방에 있는 치아가 앞쪽으로 쓰러지는 경우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원래 정상이었던 후방의 치아를 제대로 씹을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시간이 지나서 해당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려고 할 경우에도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뒤쪽 치아를 많이 삭제하던지 또는 발치를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대합되는 치아도 받쳐주는 힘이 없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솟아오르는 경향이 있는데 그 치아 또한 제대로 된 저작 기능을 할 수 없어 추후에 삭제를 해서 보철 치료를 하거나 또는 발치 후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경우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아를 상실한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임플란트를 식립하기로 했을 경우에는 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치아를 상실한 이후에는 적절한 회복기를 거친 이후에 임플란트를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심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금니는 우리 구강 내에서 가장 후방부에 위치하는 치아로서 저장력의 가장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씻는 면인 교합면도 넓고 저장력에서 담당하는 힘이 가장 큰데 이러한 어금니를 상실하게 되면 안정적인 교합력도 무너지게 되고 당연히 저장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어금니가 담당해야 될 힘을 인접치아가 담당하게 되면서 인접치아들의 잇몸이 손상되거나 치아가 흔들리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상실된 치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임플란트가 아닌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브릿지는 오랜 시간 동안 작용하는 교합력을 견디지 못하고 망가지면서 무너지는 경우가 생기거나 또는 보철물 하방의 충치로 인해서 치아가 망가지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금니를 수복하기 위해 틀니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틀니는 안정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동요도가 있고 또 장기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에 치조골이 흡수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치아를 상실한 경우에는 특히 그것이 어금니일 경우에는 병원을 내원하여서 적절한 상담을 통해 임플란트 시술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는 발치한 지 3년이 지난 이후에 임플란트를 결정하였는데 대합되는 위쪽 치아가 내려와서 위쪽 치아도 깎아서 같이 보철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너무 장기간 발치된 부위를 방치하지 마시고 치과에 내원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치아를 책임지는 강남 임플란트 TV 김유경 원장이었습니다.